70대 할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나 이번에 강남에 빌딩 하나 더 샀어. 임대료만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 자금 좀 빌려줘. 병원비 좀 도와줘. 투자 한 번만 해줘. 결국 그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왜 가난한 척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요. 검소함을 보이는 것이 몸을 지키는 길이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가난한 척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모은 재산과 소중한 관계를 모두 잃게 됩니다. 첫 번째,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은 이익 앞에서 본성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친한 척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던 친척이 불쑥 찾아옵니다. 자녀의 친구, 부모가 친절하게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보험금 3억을 받으셨습니다.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동네 이웃 한 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할머니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들 사업 좀 도와주세요. 장을 보러 가면 누군가 따라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 학원비 좀요. 심지어 밤늦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할머니는 결국 이사를 가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은 재물은 숨기고 검소함은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착합니다.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좀 빌려줘도 되겠지. 저 사람은 여유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도와주면 끝이 아닙니다. 2번, 3번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빌린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갚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하며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녀들입니다. 부모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알면 자녀들도 달라집니다. 평소에 안 오던 자식이 갑자기 자주 옵니다. 효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노립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서 속으로는 통장이 얼마나 있을까를 계산합니다. 형제들끼리 경쟁합니다. 내가 더 효도했으니 더 받아야 해. 형은 벌써 집도 받았잖아 하며 싸웁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지 말라. 너희가 일군 것으로 살아라. 그리고 스스로도 재산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선생의 형편을 몰랐기 때문에 순수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일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벌지 못합니다. 그때 재산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이제 쓸 일도 없는데 나 좀 도와달라며 몰려듭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려면 가난한 척 하십시오. 그러면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두 번째,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 가지 타깃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재물을 드러내는 자는 도둑을 부르고 사기꾼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보험 사기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나 노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노인들을 노립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동창회에서 요즘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형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없으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와서 설득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은행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결국 할아버지는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은 화려함을 드러내면 시기를 받고 검소함을 보이면 존경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누가 돈이 있는지 찾아냅니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돈 있다는 말을 하면 그들은 바로 압니다. 저 사람이 타깃이구나. 그리고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커피 한 잔 하시죠. 친해지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속지 않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런 분들을 더 노립니다. 자신감 있고 돈 있고 판단력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고 재물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도둑도 사기꾼도 선생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위험합니다. 가난한 척 하십시오. 나는 연금으로 겨우 살아요. 저축한 것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기꾼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별로 없구나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곳에 조용히 쓰십시오. 자녀 도울 때도 기부할 때도 조용히 하십시오. 떠벌리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덕을 베풀되 드러내지 말고 선을 행하되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척 해야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많이 가진 것을 드러내면 걱정이 늘고 적게 가진 척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돈을 요구합니다. 친구, 친척, 이웃, 심지어 자녀까지. 할아버지는 돈 많으니까, 할머니는 여유 있으니까.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보험금으로 5억이 있다.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전세 만기인데 좀 도와주세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학원비 좀 대주세요.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할머니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씩 도와주다 보니 2년 만에 5억이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은 더 받았잖아요. 동생만 편애하세요. 형제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하셨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걸. 그냥 가난한 척 할걸. 정약용 선생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은 가족 간에도 재물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스스로 노력했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더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평화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하고 건강 나빠집니다. 가난한 척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연금으로 사시니까, 할아버지는 별로 없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 정말 도와줘야 할 때, 그때 조용히 도우십시오. 자녀가 정말 힘들 때, 손주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조용히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함이 100배가 됩니다. 할머니가 여유 없으신데도 도와주셨다며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베풀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지 말고 도우되 당연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노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척 하십시오. 실제로 돈이 얼마나 있든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다고 하십시오. 검소하게 사십시오. 소박하게 입으십시오. 조용히 지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편안합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형편이니까 하며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혜롭게 감출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진짜 관계를 지키려면 가난한 척 하십시오. 둘째,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 타깃이 됩니다. 사기와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가난한 척 하십시오. 셋째, 가난한 척 해야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가난한 척 하십시오. 이것이 위선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보십시오. 선생은 결코 화려하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항상 검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을 순수하게 존경했고 선생의 학문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검소하게 사십시오.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나는 별로 없어요 라고 하십시오. 입을 때 조심하십시오. 화려한 옷보다 소박한 옷을 입으십시오. 행동할 때 조심하십시오. 큰 소비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저 어르신은 검소하시네, 배울 점이 많으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통장 잔고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재산 이야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검소하게,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나이 들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